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야심차게 창가에 올려둔 양파. 처음 며칠은 파릇한 싹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어느새 시들시들 노랗게 변하고 불쾌한 냄새와 함께 흐물흐물 썩어버리는 모습 말이죠. 분명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물에만 담가두면 쑥쑥 자란다고 했는데 왜 내 양파만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파를 키울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양파를 조용히 죽이고 있던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창가, 양파 재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방이 곧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집에서 직접 식재료를 키우는 것, 특히 양파처럼 성장 과정이 눈에 잘 보이는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을 줍니다. 라면을 끓일 때, 계란찜을 할 때, 갓 자라난 신선한 양파 싹을 싹둑 잘라 넣는 상상만 해도 흐뭇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키워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양파 수경 재배에 도전합니다. 특별한 흙이나 비료도 필요 없이 그저 물과 양파,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식물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는 거죠. 양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지만 필수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3가지 실수는 바로 이 생명의 기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모두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물의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물에 담가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 때마다 채워 넣기만 하죠. 이것이 양파를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수영장에 넣어두고 머리끝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며칠을 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숨을 쉴 수 없어 괴로울 겁니다. 양파 뿌리도 똑같습니다.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통해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 고인 상태로 두면 물속의 산소는 전부 소모되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양파의 뿌리는 서서히 질식하며 썩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물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코를 톡 쏘는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과습, 즉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숨 쉴 수 없는 고인 물이 문제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컵 속의 물이 양팩에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질식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실수의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물을 갈아주는 방법과 주기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더러워 보일 때 한 번씩 갈아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핵심은 산소 공급입니다. 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용존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창가에 둔 양파는 물의 온도도 함께 올라가 미생물 번식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매일 갈아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신선한 물로 교체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의 물을 버리고 새 물을 채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양파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흐르는 물의 뿌리 부분을 가볍게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미끌미끌한 생물막이나
초기 부패의 징후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과정이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양파 수명을 몇 배는 늘려줄 겁니다. 마치 매일 샤워를 하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양파의 뿌리도 매일 청결하게 관리해 주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양파 몸통의 상당 부분을 물에 푹 잠기게 두는 것입니다. 양파가 물을 잘 흡수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이는 오히려 양파의 구근 자체를 무르게 만들고 썩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양파는 껍질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겹들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면 쉽게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줄기로 영양분을 보내는 것이지 양파 구근 자체가 물에 절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물의 높이는 양파의 가장 아랫부분, 즉 뿌리가 나는 부분만 살짝 잠길 정도입니다. 약 0.5cm에서 1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뿌리가 이미 길게 자라 있다면 뿌리의 절반 정도만 물에 닿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근은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뿌리만 효율적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발만 물에 담그고 족욕을 즐기는 것처럼 양팩에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의 양을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비법입니다. 이제 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심코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수돗물로도 양파를 키울 수는 있지만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한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염소 성분 제거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소독을 위해 소량의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염소 성분이 예민한 식물의 뿌리 성장에 미미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돗물을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24시간 정도 용기에 담아두면 대부분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매일 물을 갈아주는 부지런함만 있다면 하루 전날, 다음날 사용할 물을 미리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양파의 성장 속도와 신선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환경 변화도 크게 다가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배려가 모여 건강한 식물을 만듭니다. 물의 문제를 총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단순히 물의 양파를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물은 매일 갈아준다. 둘째, 물을 갈아줄 때는 양파 뿌리도 가볍게 헹궈준다. 셋째, 물의 높이는 뿌리끝만 살짝 잠길 정도로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넷째, 수돗물은 하루 정도 미리 받아 염소 성분을 날려준 뒤 사용한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물 때문에 양파를 썩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양파가 썩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원인을 완벽하게 차단한 셈이죠. 이제 여러분의 양파는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속에서 마음껏 숨을 쉬며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썩어서 나는 불쾌한 냄새 대신 신선한 양파의 향이 주방에 가득해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물 관리 하나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의 열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빛과 온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주방 창가 아무데나 두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파도 엄연히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파릇파릇한 양파싹은 바로 이 광합성의 산물이죠. 그런데 만약 빛이 부족한 환경에 양파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는 빛을 찾아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색깔도 진한 녹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빛을 띠게 되죠.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맛과 영양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양파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빛을 향해 에너지를 쥐어짜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모든 영양분을 소모한 양파구근은 힘을 잃고 쉽게 무르거나 썩게 됩니다. 따라서 양파를 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예를 들면 남양이나 동양의 창가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루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은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빛은 양팩의 밥과 같습니다. 밥을 굶기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양파도 빛을 받지 못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빛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양파싹의 초록색을 만드는 색소, 바로 엽록소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태양광 패널과도 같죠. 이 엽록소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양파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이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양파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양파는 이미 구근 속에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파싹이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장된 영양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양분이 모두 고갈되고 나면 양파는 더 이상 성장할 동력을 잃고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근은 텅 비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세균에도 쉽게 감염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가에서 보는 파릇한 양파싹은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양파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건강의 청신호인 셈입니다. 진하고 힘있는 초록색 싹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충분한 햇빛을 제공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빛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한여름의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양파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양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창을 통과한 직사광선은 매우 강렬해서 연한 양파싹을 태워버리거나 물의 온도를 너무 높여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양 용존 산소량. 이 줄어들어 뿌리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첫 번째 실수였던 고인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환경은 밝고 환한 간접광입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다면 얇은 커튼이나 방충망을 통해 빛의 양을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대에는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물에게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무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너무 뜨거운 것도 해롭습니다. 양파가 가장 좋아하는 쾌적한 환경을 찾아주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는 힘들잖아요. 양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과 함께 온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파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성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가정 실내 온도가 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의 난방기구나 여름철의 에어컨 실외기 근처입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 양파를 두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양파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난방기구 근처에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는 양파 싹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끝이 마르게 하고 전체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에어컨의 찬바람은 냉해를 입힐 수도 있죠. 또한 밤낮의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한 창가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양파의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양파를 놓을 자리를 정할 때 단순히 빛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공기 흐름과 온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 주세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모여 성공적인 홈가드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빛과 온도 문제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양파를 어둡고 그늘진 곳에 방치하거나 반대로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 아래에 두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밝은 빛이 드는 창가에 둔다. 남향이나 동향 창가가 가장 좋다. 둘째, 양파 싹이 힘없이 노랗게 자란다면 빛이 부족하다는 신호인이 더 밝은 곳으로 옮겨준다. 셋째, 한여름의 뜨거운 직사광선은 피하고 얇은 커튼 등으로 빛을 한번 걸러주는 간접광 환경을 만들어준다. 넷째, 난방기구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안정적인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둔다. 이 원칙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양파는 더 이상 비실비실하게 자라지 않을 겁니다. 튼튼하고 진한 초록색의 싹을 힘차게 뻗어 올리며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식물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물과 빛,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만 충족시켜 주어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바로 시작 양파와 용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농사의 기본은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입니다. 창가 양파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파 구근이 바로 씨앗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양파를 사용하나요? 요리하다 남은 것, 혹은 냉장고 구석에서 이미 싹이 나기 시작한 것, 심지어는 약간 무르거나 곰팡이가 핀 양파를 어차피 키울 거니까라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시작부터 건강하지 않은 양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결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고 쉽게 썩어버립니다. 좋은 씨앗 양파는 단단하고 겉껍질이 잘 말라 있으며 상처나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가 적당하며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싹이 조금 나 있는 양파를 고르는 것은 괜찮지만 싹이 난 부분이 검게 변했거나 무르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양파를 골랐다면 이제 그 양파를 심기 전에 한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뿌리 부분 정리입니다. 양파의 밑동을 보면 이미 말라 비틀어진 오래된 뿌리들이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래된 뿌리들은 새 뿌리가 자라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쉽게 썩어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칼이나 가위로 양파의 밑동 부분을 아주 얇게 약 1에서 2mm 정도만 잘라내어
깨끗한 면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뿌리가 돋아날 자리를 자극해주는 효과도 있고 훨씬 더 깔끔하게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양파의 겉껍질 중 지저분하거나 헐거운 부분이 있다면 한두 겹 정도 벗겨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껍질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곰팡이 포자나 이물질을 제거하여 초기 오염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어 씨앗이 잘 자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양파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정성이 건강한 시작을 만듭니다. 이제 양파의 집이 되어줄 용기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 있는 아무컵이나 페트병을 잘라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지만 양파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입구가 너무 좁은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의 주둥이 부분 같은 곳이죠. 양파가 입구에 꽉 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통풍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양파 구근과 물 표면 사이의 공간이 막혀버리면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습도가 높아지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물을 갈아주거나 양파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용기는 입구가 넓어 양파가 안정적으로 걸쳐지면서도 양파 구근과 용기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의 증발도 원활해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가 넓은 유리병이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의 모양 하나가 양파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용기의 재질과 투명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몇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뿌리의 상태를 매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하얗고 튼튼하게 자라는지, 혹시 갈색으로 변하며 썩기 시작하지는 않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문제의 조기 발견은 빠른 대처로 이어집니다. 둘째, 물의 오염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뿌옇게 변하거나 이물질이 생기는 것을 바로 보고 제때 물을 갈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투명한 용기는 빛이 그대로 투과되기 때문에 물속에 녹조, 즉 이끼가 끼기 쉽습니다. 녹조 자체가 양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물속의 양분을 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투명한 도자기 컵이나 색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녹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되 주기적으로 용기 내부를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혹은 투명한 용기의 겉면을 어두운 종이나 천으로 감싸 빛을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집에 입구가 넓고 적당한 깊이의 용기가 없다면 아주 쉽게 맞춤형 양파 거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뚜껑의 빨대 구멍을 양파 밑동 크기에 맞게 조금 더 넓혀준 뒤 뚜껑을 컵 위에 덮고 그 구멍에 양파를 올려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양파가 물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통풍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페트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페트병을 반으로 자른 뒤 위쪽 주둥이 부분을 뒤집어서 아래쪽 물통 부분에 꽂아 넣으면 훌륭한 수경재배 키트가 완성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파가 주둥이에 꽉 끼지 않도록 주둥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비싼 전용 화분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의 재료를 활용해 약간의 아이디어만 더하면 양팩에 가장 이상적인 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 시작 양파와 용기 선택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나고 무른 양파를 무심코 사용했고 양파가 숨 쉴 수 없는 좁은 용기에 가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단하고 상처 없는 건강한 양파를 고른다. 둘째, 키우기 전 밑동의 마른 뿌리를 정리하고 지저분한 겉껍질을 제거한다. 셋째, 입구가 넓어 통풍이 잘 되는 용기를 선택한다. 양파 구근과 용기 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 넷째, 뿌리 상태와 물 오염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되 녹조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닦아주거나 겉면을 가려준다. 이제 여러분은 최고의 씨앗을 골라 최고의 밭에 심은 현명한 농부와 같습니다. 시작부터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훨씬 더 순조로울 것입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도구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요리나 가드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파를 썩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실수, 즉 물, 빛, 그리고 시작 재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양파 재배 성공률은 90%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을 진정한 양파 마스터로 만들어줄 보너스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수확의 기술입니다. 양파 싹이 자랐을 때 많은 분들이 뿌리 바로 윗부분의 하얀 부분까지 바싹 잘라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르면 양파가 다음 싹을 키워낼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파 구근에서 약 2에서 3cm 정도 남겨두고 그 위쪽의 초록 부분만 잘라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부분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건강하게 자라나 여러 번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잔디를 깎아도 다시 자라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파의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 팁은 뿌리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양파를 키우다 보면 뿌리가 굉장히 길고 빽빽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다는 좋은 신호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자라면 오히려 서로 얽혀 물속의 산소 순환을 방해하고 오래된 뿌리부터 썩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뿌리 이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가위로 전체 뿌리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잔뿌리들이 더 활발하게 돋아나고 물을 흡수하는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또한 엉킨 뿌리 사이에 통기성을 확보하여 뿌리가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물의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고 지저분해진 뿌리는 정기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양파의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사용하는 가위는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해서 사용해야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팁은 영양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양파는 구근 자체에 저장된 양분만으로도 꽤 오랫동안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양파를 정말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하고 싶다면 아주 소량의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경재배용 액체 비료, 즉 액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희석 비율보다 훨씬 더 옅게, 예를 들어
물 1리터에 한두 방울 정도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진한 비료는 오히려 뿌리를 손상시켜 비료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양파의 성장이 더디거나 싹의 색이 옅어질 때 아주 가끔씩 보충해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창가 양파가 왜 그렇게 쉽게 썩고 노랗게 변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우리의 무관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물을 매일 갈아주지 않고 뿌리가 숨쉴 공간을 빼앗았던 과습의 함정. 둘째, 식물에게 밥과 같은 햇빛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빛 부족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부터 병든 양파를 고르고 통풍이 안 되는 좁은 용기에 가두었던 잘못된 시작.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러분의 양파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림짐작으로 양파를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양파의 언어를 이해하고 양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식물을 키우든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창가 양파 재배의 비결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세심함에 있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물로 갈아주며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따뜻한 햇살을 듬뿍 받게 해주며 건강한 씨앗을 골라 쾌적한 집에 살게 해주는 것. 마치 반려동물을 돌보듯 작은 생명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버려지는 양파 없이 푸릇푸릇한 새싹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른 세 가지 실수 중에 내가 바로 이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양파 키우기 꿀팁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모여 더 건강한 홈가드닝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